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2025년 7월 15일, 오늘은 다양한 뉴스가 있었지만 핵심은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AI 칩에 대한 수출 라이센스를 허용하기로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4% 이상 상승했습니다. AMD, TSMC 등 다른 반도체 및 AI 관련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예정됐던 32% 관세를 철회한 점은 시장의 완화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기술주를 제외하면 오늘 시장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고 아직 관세나 인플레이션에 대해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I 관련주 및 주도주는 그동안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이며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완화 소식과 함께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AI 관련 주식들에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갭 상승으로 시작한 뒤 하루 종일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종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도 섹터인 기술 섹터가 살아있는 한 시장이 꺾이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하락했지만 여전히 역대 전고점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어 단기 상승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나스닥은 0.18% 상승 마감했으며 시가 대비 밀린 점은 아쉽지만 갭 상승 이후 종가가 시가보다 하락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커지면 수익 실현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소형주를 나타내는 러셀 2000 지수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대형 성장주, 특히 AI 관련 주식들이 이끄는 시장이기 때문에 소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라는 소형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니며 규제 완화나 세금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아직은 소형주의 시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소형주에 투자할 경우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1.4% 급등했지만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는 채권의 4.4% 수익률보다 주식의 상승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시장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30년물 금리도 오랜만에 급등했으나 아직은 위험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리가 5%를 넘어서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금 가격은 여전히 장기 상승 추세 안에서 단기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자들에게 현재는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은 낮지만 최근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수렴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은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금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3%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고점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어제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 큰 우려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전고점 근처에서 일주일 정도 타이트한 박스권을 형성하는 것이며 조정이 깊어져도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중국 인터넷 ETF인 K웹입니다. 오랜만에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며 거래량이 동반된 자금 유입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수출 허가가 중국 테크 산업 성장 기대감으로 연결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주는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적절하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미국 또는 한국 시장이 더 유망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탐욕 상태로 내려왔으며 사실상 극심한 탐욕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7월 3일부터 극심한 탐욕 수준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일부 종목이 포물선형 상승을 보이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하며 주도주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되 스윙 트레이딩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탐욕이라고 다 매도하고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15일 기준 주요 지수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승장의 초입이자 단기 상승장의 후반부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이 후반 초반인지 후반 후반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시장은 각종 규제 완화와 자본시장의 유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하까지 동반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적 시즌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약간씩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주식 비중은 약 80%가 적절하며 이 중 80%는 주도주 위주로 구성하고 나머지 20%는 테마주를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운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도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이자 AI의 왕인 엔비디아는 오늘도 4%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정고점 돌파는 매도가 아닌 매수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중국 수출 재개 소식에 힘입어 4%가량 상승했지만 아주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단 한 번도 10일 이동평균선을 깨며 마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AI의 수요가 끝난다는 그날까지 사실상 적립식 투자로 접근할 수 있으며 모든 나라가 더욱더 엔비디아의 칩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TSMC 실적을 확인한 뒤에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큰 돈을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적립식 투자로 접근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유리한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한때 $150를 넘었다가 일부 상승을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정고점이었던 $148.21 부근을 지지하고 있어 계단식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가까워진 만큼 무리한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의 상승을 즐기면서 실적 발표에 대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56% 상승했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 내내 매우 조용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역시 실적 발표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1년간 쉬어갔기 때문에 상승력이 응축돼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약 2% 하락했습니다. 최근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해석보다는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급락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100 밑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타오르는 한 로빈후드의 매출의 감소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I 에너지 리더 G 버너브는 오늘도 0.82% 상승했습니다. 아직도 신규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며 AI 에너지 엔비디아답게 주도주 투자자라면 AI 수요가 꺾인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중국 수출 재개 뉴스와 함께 전체 반도체 섹터가 호조를 보이며 상승했습니다. 그동안의 타이트한 가격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흐름을 즐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AMD는 오늘 또 한 번의 강력한 돌파를 보이며 약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큰 거래량이 동반된 점은 심리적인 억눌림이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동안 눌려 있었던 만큼 주가 상승 탄력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쉽지 않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은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11선 밑으로 하락했지만 곧바로 자금 유입이 발생하면서 상방 추세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로켓랩은 오늘 3.22% 상승했습니다. 현재 포물선형 급등 가능성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급등이 시작된다면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말에 낮은 단가로 매수한 투자자라면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이 판단할 일이며 우리는 대응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 AI 인프라 리더 압도적 세 자릿수 실적 증가의 회사 크리로 테크놀로지는 오늘 드디어 $100를 돌파했습니다. 매번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저항선 없이 안정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이지만 여전히 눌림목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 오클로는 어제 급등 이후 오늘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다만 급등락이 반복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소형 원자로 리더 뉴스케일 파워 SMR은 오클로와는 다르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돌파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실적 기반이 뒷받침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SMR 투자에서는 두 리더를 모두 일정 부분 보유하고 지켜보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어제도 돌파를 기록했고 오늘은 그 돌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돌파 후 되돌림이 있었다면 약한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돌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주간 차트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단기 상승 추세는 12주차에 진입했고 정고점을 돌파한 지 4주가 되었습니다.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명확한 징후는 아직 없으며 여전히 헤지펀드들이 매수 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자금 유입과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승을 즐기면서
이미 보유한 주도주를 그대로 유지하며 흐름을 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아직 금리 인하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형주까지 전면적으로 상승하는 장세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주도주들은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주식시장 대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대상승장의 초기 구간으로 판단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큰 악재만 없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 발표될 TSMC와 넷플릭스의 실적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